지문도 다 제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인 사람으로 이제 중국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겪었던 그 고통은 싹 다 까먹고 좀 이제 좀 잘 살려고 하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적응동물이라고 사람은 감사한 줄 모르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제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게 뭐냐면 액세서리 가게였는데 인형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여러 가지 뭐 컵도 있고 이런 가게였어요. 그걸 오픈을 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맨날 문은 안 열고 문 맨날 닫고 가서 마작하러 다니고요. 그리고 친구 따라서 맨날 클럽 다니고 클럽에 다니다가 또 아무튼 맨날 그런 이제 일상이 제한테 차려져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또 명품에 되게 빠졌어요. 그래서 명품 딱 빠지니까 뭐예요? 돈만 벌면 이제 명품을 사겠죠. 그래서 명품을 딱 사면 뭐 가방부터 시작해서 뭐 옷 그리고 시계, 신발 몽땅 다 이제 명품으로 갖춰가지고 그때 10몇 살이니까 아직 좀 젊잖아요. 그런데 그 시계 명품 시계 차고 1000만 원짜리예요. 딱 차고 이제 식당 딱 가가지고 이러고 이제 주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었냐면 누군가가 좀 내가 무슨 시계를 샀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좀 봐달라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주문하고 좀 남들의 시선을 좀 많이 바라보고 나 무슨 시계 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누구도 제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또 뭐 망했잖아요. 그 가게는 망하고 다시 이제 피부 여드름 치료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약을 섞는 그러니까 우리 주사를 맞으면 약을 섞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성형외과에 취직해서 거기서 약 섞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드름 치료도 하고 네,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도 또한 맨날 친구 따라 클럽 갔어요. 새벽까지 놀다가 아침에는 만취 상태로 출근하고 뭐 돈 많은 이만갑에서도 얘기했지만 돈 많은 언니를 만나가지고 제가 딱 퇴근하면은 좋은 차 끌고 저를 모시러 와요. 그 언니가. 왜냐면 호빠 가고 싶은데 호스트파 알죠? 호빠 가고 싶은데 혼자 가면 되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를 태우고 이제 호빠도 가서 호빠에서 또 이제 남자 한 10명 정도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그런 일상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뭐 호빠가 좀 한국이랑은 좀 문화가 달라서 좀 한국처럼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중국 문화는 조금 그래도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문란하게 노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내 인생에서 아니 엊그제 배고파서 쩔쩔 매던 애가 오늘 와서 이런 생활을 지내고 있었어요. 되게 거만했었어요. 내가 뭐 언제 그랬냐 싶듯이 거만하고 되게 뭔가 내 잘난 멋에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소연아 나 한국 갈래. 제가 엄마한테 신분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걸 가지고도 불안해가지고 나 한국 갈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안 가겠다. 엄마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난 중국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었어요. 일반인들 월급이 3,500이었는데 제 월급이 8,000원이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3배인가? 한 2배 반 정도 이렇게 벌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짭짤하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주변 친구들 다 돈 많은 친구들 그러면서 뭐 허세 부리면서 매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이 딱 지났는데 저희 엄마가 계속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산을 넘고 제3국을 거쳐서 오는 길이다 보니까 엄마가 도대체 한국으로 간 건 맞을까? 북송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다시 다른 산골짜기에 팔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원장한테 사직서를 냈어요. 엄마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그 10몇 년 동안 살면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 그 누구도 몰라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제가 북한 사람인 걸 몰라요. 왜냐면 저는 믿을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한족 쪽에 있어도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언제 위협이 닥칠지 모르니까 아무리 친하고 한 사이여도 저는 늘 언어가 부족하고 발음이 부족하면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원장님도 똑같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엄마 찾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 집에 들어갔다가 와 이런 식으로 돼서 저는 이제 집으로 다시 오게 된 거지 탈북한다는 건 그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내고 제주도로 이렇게 쫙 넘어왔습니다.
제주도 넘어와서 내 눈으로 엄마가 한국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2018년도에 제주도에 여행도 왔었어요. 한국에 와서 여행도 하고 중국에 다시 돌아간 상태였고 9년도에 다시 엄마 찾으러 한국으로 이렇게 딱 왔는데 다시 한번 뭐 면세점도 가보고 싶고 뭐 다시 우도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행을 쭉 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만 놀자 하고 명품백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매구 경찰서에 딱 들어갔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발밑부터 이렇게 위로 쑥 흩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구찌 부츠를 신고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버버리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온 몸이 그냥 명품으로 차려진 상태였고 또 피부도 뭐 그렇게 까마짭짤한 편은 아니잖아요. 얼굴 딱 봤을 때 뭐 고생한 티도 안 나고 이게 어디서 북한에서 왔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이제 표정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쓱 훑어보면서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북한에서 왔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이제 전화를 딱 걸어서 국정원에서 저에게 이제 제주도로 조사를 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그 뒤에 저를 이제 국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한국에 뭐 오고 싶어서 이렇게 뭐 온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씨 우리는 목숨 걸고 탈북을 했는데 쟤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중국에서 다 이미 다듬어 놓은 상태이고 제가 친했던 계층들도 다 높은 계층들이고 이미 다 쌓아놓은 상태였고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기 때문에 뭐 굳이 올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저는 다시 돌아가는 줄 알았죠. 그리고 국정원에 딱 들어갔는데 이미 제 여권과 비자는 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대한민국에 남게 됐어요. 딱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독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방에 혼자 이렇게 또 있는 상태였고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딱 갇혀 있었었는데 저희 그 지붕 이렇게 천장에 보면은 스피커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애국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스피커가 망가진 상태예요. 지금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망가세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탈북자가 와서 환영해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지만 대한 사람 대한으로 너네는 대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오는 걸 환영한다. 라는 것을 그렇게 듣고 감동 먹어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국정원 독방에서. 와 진짜 이런 나라가 다 있구나. 내가 물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 먹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문을 열고 앞에 보니까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 읽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더 배우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애국가 때문에 감동 먹어서 책도 계속 읽고 혼자서 뭐 5평 다리 찢기도 하고 운동한다고 또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복근 운동도 하고 그 며칠 동안 되게 열심히 안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딱 끝나니까 이제 애무리가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이 어디서 저렇게 많이 나왔지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4층짜리 건물인데 자기들은 다 삼국을 거쳐서 고생스럽게 왔는데 소문이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어떤 에미나이가 비행기 타고 왔다고. 그래서 어떤 에미나이가 보고 다 이렇게 밑을 구경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됐고 처음으로 제가 탈북을 해서 처음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몇백 명의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엄마를 또 만났어요. 국정원에서. 그래서 엄마도 만났고 우리 엄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야, 니 어떻게 왔니? 저희 엄마 평양말 쓰거든요. 니 어떻게 왔니? 니 안 오겠다며 왜 왔니?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연락이 안 됐잖아. 나 탈려간 줄 알았잖아. 북송되면 어쩔 뻔했어. 막 그러면서 엄마 보고 막 그러니까 부실하게 노니.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제 운 좋게 하나원 생활 마치고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딱 정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착을 하면서 제가 북한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